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에스더 3장 8절에서 8장 5절까지의 말씀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무익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우리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이익이 없다, 손해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무자는 너무나 유명하죠. 없을 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무가, 무불가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게 재밌어요. 무가 하는 거는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무불가는 불가능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랬어요. 어디 관공서, 뭐 관공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관공서나 어디 이제 인허가 기관에 가면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옆에 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B라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좀 설명서를 가져왔더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또 갔더니 A라는 사람 안 된다고 그러고 B라는 사람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런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가 무불가, 무가 무불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무가 띄고 무불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예. 자, 이건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갈수록 뭐뭐 한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괴권유익, 여기서 권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책을 열면 이익이 있다, 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책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예, 그런 뜻이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금고입니다. 에스더 3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금고는 이제 돈을 넣어두는 데죠. 금고. 그래서 이제 금자는 세금, 우리 금, 골드, 그런 금자죠. 금고. 여기 천금불사 백금불형 그랬는데 천금을 내면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백금, 이제 100만 원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면은 형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내면 죽음을 면하고 100만 원을 내면 형을 면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돈을 내면 죽음까지도 면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유전무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선거를 하는데 2당 3당 1학이다. 3억을 쓰면은 당선되고 2억을 쓰면 낙선한다. 예, 그런 얘기죠. 3당이라. 요새 이제 30억, 20억 돈 단위가 커졌죠. 하여튼 천금불사, 백금불형.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물론 있었겠죠. 예. 그다음에 곧자는 곧간 곧자죠. 창고 보관료. 창고에 물건을 보관해 두면 이제 보관료가 붙죠. 제가 이제 창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전에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 창고 사장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창고 갖고 있으면 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뭐 날짜만 지나면 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창고에 물건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재미가 없대요.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뭐 작업료도 붙고 그래서 이익이 나는 거지. 거기 또 창고 일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창고 보관료만 받아서는 이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창고도 자꾸만 회전을 시켜야 된답니다. 예.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일단 금고는 돈을 보관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금고 수요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늘어난대요. 왜 늘어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금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놓죠. 그러니까 어떤 불황에 대비해서 그런 고액권 이런 거 하느라고 금고를 많이, 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화랑이 된답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3일 에스더 3장 12절 말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하에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3일이란 숫자, 하여튼 13일은 한 달 30일의 13번째 날이죠. 우선 각 글자별로 뜻풀이를 해드리면 10은 10십자인데 10실구공이다. 그러니까 방이 10개인데 9개가 비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사가 안 된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방이 10개인데 9개가 비었다. 그러니까 방 하나만 찼으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3은 작심삼일. 이것도 워낙 유명한 말이죠. 3일 동안 작정하고 그냥 끝이다. 이제 담배 인상공사죠. 우리나라 연초가 되면 말이죠. 담배 인상공사가 할 일이 없어진대. 왜냐면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나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 끊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다가 이제 1월 하순부터 슬슬 담배 매출이 올라간답니다. 작심 3일이죠. 그래요. 또 날일자 운계견일이다. 이거는 운은 구름이죠. 구름이 열리니까 해가 나왔다. 이게 이제 장마통에 보통 뭐 장마가 아닐 때는 구름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러죠. 근데 장마통에는 해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말이에요. 구름이 거치니까 운계 거치니까 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도 때가 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그런 뜻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죠. 서양 사람들이 이것도 13이라는 숫자도 싫어하지만 4라는 숫자, 네 번째 이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은 뭐 전엔 그랬습니다. 승강기 보면은 1, 2, 3, 4, 5층 나가는데 1, 2, 3 다음에 5층 이런 게 많았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3, 4층을 만들 때 4를 F로 표시하죠. 그러다가 요새는 1, 2, 3, 4 그냥 4자를 씁니다. 저도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이제 그만큼 세상이 밝아졌고 그런 게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산다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13일 여기다 이제 금요일까지 겹치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을 하죠. 근데 요새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갈수록 이제 과학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멀어진다고 그래요. 13일.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역졸이다. 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액졸 도륙 두 개 한자가 나옵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무섭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역졸이라는 건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하급 직원이에요. 이 졸자 장기판에 졸로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역은 역마차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이제 역마차는 역에 있는 마차죠. 그래서 이 마차는 역과 역 사이를 다니는 그런 마차. 이 서부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많죠.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이 달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또 다음 정거장에 가면 다른 마차를 갈아타고 그래서 역마차.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아리조나 카보이 하면서 역마차가 나오는 노래.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이제 서부 영화를 보면서 서부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었죠. 역마차. 그다음에 졸은 이제 하급 직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동주졸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가동은 길가의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동. 주졸은 거기서 어린아이는 별도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부름꾼.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하찮은 사람들, 하찮은 계층을 얘기하는 그럴 때 이제 가동주졸이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노는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잔심부름하는 사람 가동주졸 그렇게 합니다. 역졸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도륙 본문 아까 읽어드렸고요. 도자는 죽일 도자에 죽일 육자예요. 이제 죽이는 건데 도륙은
일반 살인, 살해 이거하고 좀 급이 더 셉니다. 굉장히 아주 처참하게 죽일 때 도륙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도룡지기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용을 죽이는 도룡이니까 죽일 도자로 그랬죠. 용을 죽이는 기술, 용을 죽이는 재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용을 죽이는 재주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룡지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는 용을 죽일 일이 없죠. 용 자체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재주다. 저 사람 재주는 도룡지기다. 쓸데없는 재주만 있어.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육시 이건 좀 무시한 얘기인데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관 속에 넣어서요 땅에 묻었는데 그걸 꺼내서 또 죽이는 거 그거를 육시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거랑 같은 시예요. 육시. 그래서 우리 욕하는 거 중에 육시랄 놈이다 하는 거 욕하죠. 이게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놈이다. 육시랄 놈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육시에서 나온 거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라질 놈 있죠. 오라주를 받을 놈.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은 오라로 그 사람은 뭘 목적을 오라줄이라고 했어요. 왜 우라질 놈 하면은 그런 오라줄을 받을 놈이다. 예. 하여튼 도륙은 죽인다. 죽인데 처참하게 죽인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정확 에스더 4장 7절의 말씀. 여기 정확하고 액수 두 개 한자가 나옵니다. 4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정확하고 액수 정확한 건 이제 바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정송오죽이다. 이 송은 소나무죠. 이 죽은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송이라는 거는 정월달엔 소나무를 심고 5월달에는 대나무를 심어라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뜻도 있어요. 이 정자를 깨끗할 정자를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깨끗한 땅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옷자를 더러울 오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 대나무는 더러운 곳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사실 그 주변이 어지러워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소나무 주위가 더러운 거 못 봤죠. 소나무 주위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할 정자를 쓰고 더러울 옷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소나무는 1월달에 가꾸고 대나무는 5월달에 가꾸라.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확자는 확률,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 어디 경기 나가서 이길 확률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제 2분의 1이겠죠. 경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겨라 하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4분의 1 되고 또 이겼다 하면 2분의 1, 2분의 1 세 번 하면 8분의 1이 되죠. 이 확률이죠. 이제 확률 중에서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주위에서 있는 게 로또 복권 확률을 따지죠. 로또 복권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또가 굉장히 당첨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로또는 선진국에서는 자살 방지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놓고서 뭐 되겠지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용으로 맨 처음에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로또를 다 사버렸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수천억이 있어서 그거 다 샀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에는 그 번호 중에 예비 번호가 있어요. 2등 번호. 이제 하나 놓치면 2등이죠. 두 개 놓치면 3등.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걸 다 사버렸을 때에도 그 돈을 다 먹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예비 번호까지 맞출 수는 없다 이거죠. 하여튼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뭐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의 비율 정확하다. 바를 정자에 정확한 확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한자 액수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우리 액수가 얼마냐 뭐 돈 따질 때 그거 많이 하죠. 자 여기 액자 두 개. 이거 앞에 것도 액자고 뒤에 것도 액자예요. 앞에 거 액자는 아들 자자인데 이거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이 액자는 이마 액자예요. 사람 이마가 있죠, 머리에. 이 액자가 이마 액자래, 이마.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못 밝혔어요. 왜 이마 액자를 썼는데 이렇게 액자가 됐는지. 하여튼 앞에 액자는 우리 사진 가꾸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 일본 가꾸가 일본 말인데 그 프레임 이 사진 너 사진틀 우리말로 이제 사진틀이죠. 그 액자고요. 뒤에 있는 액자 글자 자를 쓰면은 그 안에 들어간 글자 그는 그 아까 얘기한 사진 틀에 글자 틀에 들어간 글자는 뒤에 글자 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숫자는 탁발난수다. 예문을 들었는데 탁발은 이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발자는 머리 발자죠.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수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의 수. 그러니까 그만큼 수가 많다. 머리털을 막 뽑아버리면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죠. 뭐 사실 머리카락을 뽑는다기보다는 그만큼 많다는 그런 게 되고 참고로 사람 머리카락은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많죠, 아주 굉장히. 그래서 이게 탁발난수란 말은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너무 많대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죄가 너무 많아서 탁발난수다. 머리털 뽑을 만큼 다 뽑아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죄를 졌다. 거기서부터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 수치, 수효, 샘수차, 샘수로 헤아릴 숫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소청입니다. 에스더 5장 6절의 말씀.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에스더한테 단단히 빠져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뭐 주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청 너의 소청이 뭐하느냐 청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여기 예문에 척유소단, 촌유소장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글자 하나하나는 다 알겠죠. 척은 한 자를 얘기해. 한 자는 30cm 정도 돼요. 한 자에도 짧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초는 3cm예요. 한 3cm에도 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길게 보여도 길게 보여도 짧은 때 길게 못 쓰고 짧을 때가 있고 길다고 생각했는데 짧다 이런 것도 있고 작다고 생각했는데 촌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크더라 길더라. 그래서 모든 일이 매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주 다양하다. 예상 밖이다. 그런 거를 이제 비유해서 쓰는 문구입니다. 척유선, 촌유, 소장. 뭐잘 쓰진 않는데 우리 일상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제보다 돈이 더 들어가죠.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뜻하고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청하는 거죠. 불청객이다. 청하지 않은 손님이죠. 불청객이랑 뭐 전에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불청객은 반갑지 않고 나쁜 개념이죠. 근데 불청객이 반가울 때도 있어요. 이제 어떤 때 반가우냐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이제 안 왔어요. 그 사람이 뭐 바쁜 사정인데 근데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당일이 돼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불청객이 왔네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죠. 청하진 않았지만 와서 고맙다. 이제 그런 뜻이죠. 반가운 불청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불청객 하면은 이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초대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낄낄 빠빠 그렇게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에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낄 때 끼고 하는 게 때가 말이죠. 낄 장소하고 낄 시간 두 가지 뜻이 돼요. 우리 보통 뭐 장소로만 알고 있는데
낄 시간에 끼고 빠질 시간에 빠져라. 그 시간의 개념도 있답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관작이다. 에스더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관작을 베풀었냐? 이 관작은 벼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관은 벼슬 관자에 벼슬 작자거든요. 이 공작, 백작 그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벼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천관이라고 하늘의 관직이다. 이게 뭐냐면요. 조선시대에 육조가 있었죠. 육조가 이제 이조도 있었고 호조도 있었고 병조도 있었고 예조, 형조, 공조. 그 머리 글자를 이효예 병형공 해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운 기억이 나죠. 그 중에 이조를 천관이라고 그랬어요. 이조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랍니다. 제일 요직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늘 내린 자리다, 천관이다. 그래서 이건 이조를 다른 말로 이조 판서를 다른 말로 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작은 벼슬 작자인데 예산은 충청남도 예산에 관장리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벼슬 동네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이 왜 관장리라고 했는지 그거는 뭐 무슨 벼슬하고 관계가 있죠. 그 동네가 예산은 이제 예절의 고향이다, 예절의 동네다. 뭐 그래서 예산이라고 지었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답니다. 흥미로운 마을입니다. 다음 한자어 철회 에스더 8장 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제일 끝에 철회해라, 거두어 들여라 그런 얘기죠. 이 철자가 거둘 철자에 돌아올 회자. 철회한다는 것은 거두어 들인다 그런 얘기죠. 뭐 어떤 조치를 내렸다가 그 조치를 철회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예문 전철협 이게 전국 철거민 연합회 약자입니다. 전철협 해가지고 이제 신문 방송에 나오죠. 전국 철거민 연합회를 이렇게 협의회, 전국 철거민 협의회.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이제 이 가옥들을 철거하고 그랬죠. 그럴 때 너무 부당하게 왜 철거하느냐 해서 주민들이 전철협을 마을마다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 됐어요. 이게 앞에 전이 온전전자 전국 철거민 협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철협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또 우스갯소리를 만들죠. 전도협, 전국도둑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제 웃기느라고 그런 유머스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회자 이 돌이킬 회, 돌아올 회 그죠. 위화도 회군.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성계가 결정적으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조선을 세웠죠. 이 고려 말 그때인데 이제 압록강에 있는 섬입니다. 위화도라는 게 그 섬에서 군사를 돌려서 고려에 대항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위화도 회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